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그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그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눈물 없이 황금길을 걸으며 금고 문고 내가 타며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그 보아 알겠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조금 늦어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을 좀 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올해 7월 달부터 여기 안산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수원 중앙교회에 다니다가 여기로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안산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교 시간을 부탁받고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수원교회에서는 결혼하고 직후라서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이런 요를 해서 시간을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결혼한 지가 1년 정도가 넘었다 보니까 신혼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 신혼부부라고 하긴 뭐하고 오래된 부부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희 이렇게 부부를 시간을 쓰게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제가 시간을 다 써서 그냥 제가 그냥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 믿게 되었는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믿은 거를 계속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쪽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종교가 없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좀 전에는 약간 침례교 쪽을 해서 침례교회를 다니셨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없으십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독실한 무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종교 기독교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해서 오히려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싫어하는 약간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쪽은 6남매신데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외숙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하고 외숙모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희 외숙모의 딸인 사촌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께서 늘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사람마다 하는 말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1년에 한 2번쯤 만나면은 그 기간 동안 신문에 나왔던 한의학 자료 같은 거 스크랩 해놓고 한의학은 참 좋은 학문이고 네가 열심히 하면 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늘 하시고 사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다니면 안 된다. 기독교는
뭐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영향으로 종교가 쭉 없으셨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고, 그래서 아버지도 종교가 없으시니까 두 분 다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오하이오 주라는 그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약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하이오 주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 저희를 임신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82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저를 출산하시고 다시 아버지 계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제가 5살 때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5살까지니까 저희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가끔씩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미국 그 오하이오 주에 그런 한인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꽤 큰 교회였고 거기서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약간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그 한인교회를,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한인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회라기보다 약간 신교나 사교적인 목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번 그때는 그 일반 한인교회니까 우리 그 토요일에 가는 그 안식일 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였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가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거기는 이렇게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는 아니고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약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약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미국에서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공부가 끝나고 제가 5살 때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들었던 생각대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근처에 그 큰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들까지 계속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실 뭐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걸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서 굉장히 지겨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를 다 다녔지만은 이거다 싶은 교회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 2주, 뭐 길어야 한 달 이 정도 안에 교회를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그 교회 다른 교회 가고 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정착했던 건 창원이었는데 나중에 창원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가보고 차 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은 그 출근하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집에 계셨는데, 그때 그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문서 전도 팀이 어머니 혼자 계신 집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 또 이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그 종교를 이렇게 전파하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 문 잘 안 열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웬일인지 어머니께서 그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문서 전도 하시는 분이 책을 이렇게 책자를 주고 간 게 아니고 책자를 팔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얼마인데 이거를 사서 보면 참 좋은 말들 많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책을 뭐 주고 가는 것도 이게 시원찮은데 책을 팔고 간다는 게, 근데 이상하게 그 책을 사셔서 그걸 읽었더니 너무 그 자기가 여태까지 미국에서부터 찾았던 그런 그 질문들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그 저희가 있었던 아파트가 롯데 아파트라고 거기서 살았었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상가 4층에 있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5분 사이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걸 못 찾고 차 타고 막 1시간이나 다니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어머니는 1년간 먼저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하고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학교가 주 5일제니까 그 우리 그 가르친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도 그 특별히 이렇게 지장이 되거나 장애 받는 게 없지만, 그때 뭐 당연히 6일제였으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그 토요일은 그때 오전 수업을 했었는데 오전 수업을 빼고 이렇게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 그 교리대로 행동을 하면은 또 이렇게 걸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꽤 많이 걸리는 게 있는데, 학생 때는 보면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제 도시락에 늘 이렇게 현미밥, 그러니까 남들은 다 흰 쌀밥에 이렇게 막 소세지라든지 막 불고기 막 이런 맛있는 반찬들이 있는데, 저는 반찬을 열면은 늘 약간 좀 칙칙한 그런 현미밥하고 무언가 이렇게 뭐 풀들, 막 상추, 무침 뭐 이런 류의 반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때 어린 마음에 그때 학교에서는 그 도시락으로 그 밥을 싸우는 게 아니고 약간 컵라면에다가 이 보온병에 온수를 싸들고 다니는 게 그때 유행이었었는데요. 저는 저에게 라면이란 거 1년에 한 번이어도 먹을 수 없는 약간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학생 때 그 제 친구들한테는 인상 있게 그 토요일마다 왜 안 나온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매번 토요일이 되면 학교를 나오지 않고 결석을 하고 밥은 늘 맛은 하나도 없는 이상한 그런 그 채소들만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그 처음에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학교들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이 갈리면은 가끔 혼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어린 마음에는 늘 나도 그냥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그냥 일요일 날 학교를 가고 토요일까지 그냥 학교를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놀고 그 밥에도 보면 좀 맛있는 거 이런 것들 잔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그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그때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었고 그 어머니도 그 학부모 회의 학부모 그런 모임에서 늘 회장이나 뭐 부회장 같은 이런 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너는 뭐 공부도 못하면서 왜 토요일에 학교를 안 나오냐 뭐 이런 류의 말은 안 듣고 그래도 얘는 그래도 공부는 하니까 그냥 냅두자 약간 이런 류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 경남 그 창원이었는데요. 요새는 길이 좋아져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때 하동 그 우리에서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 창원에 집은 그 직장 때문에 창원에 집을 유지하고 약간 하동에 약간 그 지리산 쪽에 있는데 하동에 그 당시에 차 타고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하동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매 주말이나 뭐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는 이렇게 친척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동에 가서 이렇게 그 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고 전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류의 그 뭐라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그런 로망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면 참 할 일도 없고 너무 지겹고 심심한데 나는 그냥 친구들과 놀았으면 좋겠는데 매번 간다. 거기 가면 그 금요일 학교 끝나자마자 가서 월요일 아침에 오게 되는데 월요일 그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거리다 보니까 학교를 거의 월요일은 또 지각을 거의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도 빠지고 월요일은 꼭 지각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 이런 류의 이미지가 점점 더 굳어져 갔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 교회라는 게 약간 애증이 있는 이렇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조금 너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튀는 삶을 살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로 갈 때는 그냥 그 근처 고등학교 아닌 거창고등학교라는 그 기숙사가 있는 그 기독교 계열의 그 미션 스쿨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교 자체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유명하진 않은데요. 그 자유를 중시하는 약간 그런 그 학교고 약간 일반적인 그런 방침하고 조금 다른 이런 방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강제적인 뭐 야간 자습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기보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류의 방침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그 학교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성경 시간이 수업 시간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년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주 조회를 겸해서 그 예배를 하고 그 조회를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앙이 없거나 뭐 천주교나 불교도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기독교인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특히 목사님의 그 아들이나 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착실한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는 그런 그 성경 수업이나 조회 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걸 이렇게 그 인도하는 그런 류의 그 착실한 기독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는 잘못하고 있다, 뭐 너는 지옥 간다 이런 류의 말을 하진 않지만은 저는 이렇게 나는 안식일교회라고 하니까 너는 진짜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니다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해서 그때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그 당시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들과 크게 배척되지 않고 이렇게 크게 튀지 않는 약간 이런 종교를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약간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수능을 치고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부터 늘 이게 좀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환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늘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이렇게 시선들도 자꾸 이게 좀 이상해 보는 시선들도 이렇게 싫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 있던 차에 약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좀 떠나게 되고 다른 사회에 있는 친구들 같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수련하고 이게 군대를 가게 될 때였습니다. 대부분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그 군대, 그러니까 진짜 군의관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그 1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대부분 공보위로 가고, 공보위로 가면은 근무 조건이라든지 근무 여건이 훨씬 그 편하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편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 군의관으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대부분에서 공보위로 가면 시골에 있는 보건소로 가고, 그다음에 군의관으로 가면 시골에 있는 군대로 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수가 없구나 운이 없구나 하고 훈련소로 들어갔는데 의외로 훈련 성적도 좋게 나오고 또 좋은 자리들이 많이 비어서 그 수원에 있는 그 공군 비행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보위로 간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때쯤에 그 부모님께서도 계속 그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그 학구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교회는 안 나가셨지만은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때까지 많은 책들을 보고 계속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쯤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식일 교회가 진리고 요거 외에서는 다른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다시 안식일 교회로 돌아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그때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안식일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수원에서 다시 교회를 그 수원에 있는 그 중앙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간 거에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장점으로 꼽는 거 두 가지가 이건데요. 그래서 만일 제가 공보위로 가 있었다면, 그래서 시골에서 10분의 1의 확률을 뚫을 정도로 운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전남에서도 그 공보위에서도 전남이나 이런 그 섬 지역으로 가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교회가 아마 없었을 것이고,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게 한 뭐 10명 남짓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 교회였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거기에 잘 안 다녔을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원으로 가게 된 것도 약간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그 친구들도 좀 더 아무래도 있고, 그다음에 가기도 위치가 좋아서 금방금방 갈 수가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더 쉽게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원에 있는 군의관을 가게 돼서 좋았던 점 중에 두 번째가, 대부분 학교가 익산에 있었는데 익산에서 6년간 있고, 또 전라도 광주에서 4년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끝나면은 서울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긴 있었지만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었는데요. 그 공보위로 가게 되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경상도라든지 경기도는 경쟁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높은 확률로 전라남도 쪽으로 그 강제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 전남으로 해도 같이 있었던 제 친구들도 다 전남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만 수원에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약 공보위로 갔으면 전남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남으로 갔다고 하면은 그 결혼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낮아져서 아직 결혼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수원으로 가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그 80년대 한 중반쯤에 차원교회에서 그 처음에 그 다녔던 그 목사님, 첫 번째 목사님의 그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지금 제 아내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13년, 그러니까 작년 1월 6일에 처음 만나서 작년 7월쯤에 결혼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10월 6일에 딱 이렇게 9개월 만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년 시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이가 없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이도 또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 이렇게 군의관을 마치고 이렇게 제대 후에 이렇게 직장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군의관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제대하면 잘 되겠지 이 생각만 늘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뭐 경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하고 뭐 이래저래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직장을 알아보는 게 사실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인 한번 가자 해서 여행 계획을 한 세 달쯤 전에 잡아놨는데 마침 제가 한번 가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그 자생한방병원의 그 모집 공고가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원서를 내고 원서는 1차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2차 그러니까 면접 날짜가 딱 여행 가기로 한 날짜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행을 포기할까 면접을 포기할까 하다가 면접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여행은 가면 확실히 가는 거니까 여행을 가자 하고 면접을 포기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을 안 갔으니까 뭐 붙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제대가 거의 임박했을 때쯤 2차 공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차로 해서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TO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제반 사항들이 이렇게 굉장히 유력하겠다 싶어서 다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1차 면접 때 보고 합격한 친구도 있는데 봤을 때 이건 뭐 거의 합격일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면접을 보고 좋은 결과가 나지 않고 떨어져서 이렇게 굉장히 의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경상도 지역만 뽑는데 이렇게 나중에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냐 해서 경기도요라고 해서 아마 떨어졌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취업이나 아니면 개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자리를 보러 다녔는데 거의 이렇게 마땅하다 싶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제대를 4월 25일 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4월 25일부터 그때까지는 군대에서 있는 그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고 그 한 3개월 정도는 그 군인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3월에서 7월 말 정도까지는 거기 있고 그 이후부터는 그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 계속 있으면은 또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있겠냐라는 그런 식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사실 면이 안 사는 상황이라 빨리 나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늘 했었지만 마땅한 데가 찾아지지가 않아서 나갈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를 그 자리도 보고 아니면 개원하는 그런 컨설팅하는 업자한테 여기저기 가면서 자리도 좀 보고 했지만은 마땅하다 싶은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날에 그 안산에 어디 한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을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사람한테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계약을 해갔다라고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하고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밤에 다시 연락이 와서 계약하려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생각 있으면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있는 한의원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가 이렇게 막 굉장히 잘 되던 곳이어서 그 아주 높은 그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 기존에 있던 그 원장님이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거의 뭐 진료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은 약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열심히 하면은 금방 이렇게 다시 솟아오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했지만 사실 마음하고 다르게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배워가고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처음 할 때 요즘에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그 위안이 되는 말씀을 그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러니까 유광욱 그 삼육대학교의 그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 그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하셔서 그다음에 구하는 걸 바로 내려주신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로는 자격을 갖출 때까지 약간 유보했다가 그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내가 필요로 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공이 있거나 당장의 큰
무언가 내가 구하는 것이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이렇게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는데요. 그래서 힘이 들거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저에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